제가 좀 새로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린 글인데요,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칩을 수술하는 기술, 반도체 칩 아시죠? 반도체 칩을 수술하는 기술이 암세포를 들여다보는 기술이 되었다. 여러분, 반도체 칩을 수술하는 그 첨단 IT 기술이죠. 이 IT 기술이 우리 몸속의 병을 고치는 BT 기술 또는 메디컬 테크놀로지로 쓰인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초미세 반도체가 생산하는 과정 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또 그 라인 자체를 다 새로 해야 되면 수조 원의 돈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체 공장을 다시 처음부터 새로 할 수는 없고요. 반도체 정밀 수술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반도체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로만 딱 수정하고 수술하는 기술, 그게 바로 FIB 기술입니다. FIB, 집속 이온 빔이라는 기술입니다. 집속 이온 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큰 바위가 있는데 모래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정말 작은 모래 알갱이가 큰 바위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가 바위를 계속 때려가지고 그 자그마한 모래 알갱이가 정말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 때려가지고 모래 알갱이 때문에 바위의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 칩에 집속 이온 빔, 작은 이온으로 되어 있는 빔을 조사해 주는 거죠. 작은 알갱이를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반도체를 수술해 주는 겁니다. 이미 이 FIB 기술은요, 반도체 칩 수정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필수적인 기술이에요. 왜? 반도체 칩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백만 개의 회로가 얽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를 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류가 발생된 것을 하나가 발생돼도 그 칩은 불량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의 손실이 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FIB 기술로 직접 수술해서 고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반도체 회로의 배선을 정확히 꺼내내고 필요한 곳에 다시 이어 붙여주고, 칩 내부의 구조가 궁금하면 그걸 막 잘라가지고 얇은 막으로 만들어가지고 속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FIB 기술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노메스, 피코메스, 나노스케일, 피코스케일의 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생명공학, 의생명공학에 가져온 거예요. 오랫동안 저와 같은 생명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였느냐, 세포 속에서 우리 몸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백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생명과학자들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를 보려고 하는 세포가, 관찰하려고 하는 세포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물론 뭐 몇 마이크로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온 레벨에서 관찰하려고 하는 세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특히 전자의 현미경의 이 전자가 이 투과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FIB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작은 세포를 이온이 만들어내는 칼로 이 세포를 잘게 자르는 겁니다. 세포를 먼저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이 기술을 크라이오 FIB 기술이라고 합니다. 세포를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세포를 이온으로 만들어진 칼로 자릅니다. 아주 얇게, 우리 마치 무슨 뭐 대패 삼겹살처럼 아주 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얇게 만들어진 이 세포 방막을 라멜라라고 합니다. 라멜라. LAMELLA. 라멜라.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있지 않습니까? 이 백과사전에 780페이지를 내가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두꺼운 백과사전에 아래 위로 크라이오 FIB 기술 이온 나노 칼로 백과사전에 787페이지를 내가 보겠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786페이지까지를 나노 칼로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반대편 1600페이지에서 788페이지까지를 나노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면 얇은 787페이지 한 장만 딱 남게 만들어버려요. 두꺼운 백과사전이 있었는데 아래 위로 나노 칼로 주르륵 잘라가지고 마지막에 딱 한 장의 라멜라만 남기는 겁니다. 그 기술이 반도체에 쓰이는 기술인데 그것을 지금 세포를 관찰하는 기술에 그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이온이 바로 갈륨이라는 이온, 그리고 제논이라는 이온을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초저온으로 급속 냉동, 초저온 냉동시킨 세포를 크라이오 FIB로 잘라가지고, 그러면 그 얇은 방막에 있는 단백질의 실제 인텍트한 모양을 바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단백질의 모양을 우리가 관찰하면 바로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알게 됩니다. 생화학 또는 물리생화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틴, 단백질은 스트럭처, 그 구조가 바로 뭐가 된다? 펑션, 기능이 된다. 이게 하나의 이 생화학 쪽에 있어서 이 도구입니다. 단백질은 스트럭처, 구조를 가지면 그 단백질의 기능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단백질의 기능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이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라이오 FIB 기술을 이용해서 세포를 아주 얇게 잘라서 그 얇은 라멜라 방막위에 있는 단백질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단백질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구조를 알 수 있으면 이 단백질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단백질에 어떠한 약물을 주입하거나 결합시키면 이 단백질의 기능을 변화시켜서 암세포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구나. 아니면 암세포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이 보이면 이 단백질을 약물로 조정을 해서 암세포 유발, 암 유발 기능을 없애버리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수술하는 기술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크라이오 FIB 기술에 대한 논문이 2026년 CELL이라는 셀이라는 학술지에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 그 생명공학 분야에 최고의 권위지가 셀입니다. 세포. 이 셀이라는 저널에 한번 자기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게 정말 꿈입니다, 꿈. 야, 내가 셀에 한번 발표하고 싶다. 내 연구를 셀에 한번 투고하고 싶다. 그만큼 이 셀이라는 학술지가 권위집니다. 반도체 기술인 FIB를 변형해서 크라이오 FIB를 사용을 해서 암세포 내의 살아있는 세포, 인텍트한 상태의 세포 단백질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숙주세포한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자기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거기서 바이러스가 막 자기 복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바이러스를 그 숙주세포를 빵 터뜨립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왜 걸리느냐? 우리 몸에 잠복하고 있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바이러스가 복제를 합니다. 그런 뒤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억만 마리 이렇게 만들면은 숙주세포를 빵 터뜨려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세포로 주르륵 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숙주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막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라이오 FIB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안에서 어떻게 자기 증식을 하느냐, 이런 메커니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기약을 만들 때, 코로나 코비드 약을 만들 때 그러한 프로세스, 자기 복제하는 것을 차단시키는 약을 눈으로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치매가 왜 걸리느냐? 신경세포 안에 이 세포를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신경세포의 찌꺼기들이 막 엉기면서 그 부위가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크라이오 FIB 기술을 이용해서 뇌세포를 잘라가지고 그 라멜라를 분석을 해서 이런 물질 때문에 여기에 신경세포가 엉기고 치매가 유발되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반도체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이제 서로 간에 크로스톡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게 여러분, 첨단 인공지능, 첨단 딥러닝 이런 기술이 개발돼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우린 학문이 이건 나의 영역이야, 아무도 여기 침범 못해,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짓는 과학은 퇴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환경공학을 하는데 환경공학을 하는 사람이 바이오도 연구해야 되고 컴퓨터공학도 연구해야 되고 또 철학도 연구해야 되고 사회학도 연구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 분야에서 자기가 역량을 펼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과학자인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와 철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가능한 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다른 분야와의 컨버전스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책도 많이 보고 기사도 검색하고 논문도 보고 그러면서 AI와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제 분야가 훨씬 더 가치 있는 연구 결과,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BT와 IT의 경계를 깨부수고 NT와 ET와 CT 이런 결계를 다 깨부숴서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모든 것들이 흡수해버려요. 믹스처를 만들어요. 그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컨셉슈얼 리프, 개념적인 점핑을 만드는 거예요. 개념적인 도약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생각들을 브레이크 스루, 빵 터지는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한 정치활동, 그러한 연구활동, 그러한 사회활동, 그러한 경제활동이 아마 미래에 우리를 생존할 수 있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겁니다. 스마트폰 칩을 만드는 기술이 우리 인간의 생명 연장을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쓰이는 정밀 기술과 바이오 연구실의 정밀 기술의 도구가 같아지는 시대.
반도체 공정이 더 정밀해질수록 인류의 건강과 장수를 이끌어준 핵심 동력이 되는 반도체학과 반도체 전문가와 생명공학과 의사들, 약사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융합학문을 융합학회를 하고 거기에서 기존에 우리 인류들이 찾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적인 도약을 찾아내는 그런 시대, 그런 연구 접근, 학문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